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11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공천이 보류된 동구갑, 북구갑, 안동 예천 지역구도 이번 주 안에는 단수 공천이나 경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과 연대해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전략이고, 개혁신당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여야의 공천 상황,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2월 27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 정체되고요. 구마로 동볼리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방향도 막히고 있습니다. 국제보상로는 서대구공단 내거리부터 서행하면서 서성내거리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신천대로는 상습 정체 구간들 역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 구간 양방향으로 15km 이하 속도로 통과하고요. 두산교 방향으로 침산교에서 신천교까지도 꽉 막힌 흐름 보입니다. 지산로 범물내거리에서 광계삼거리까지 6분 정도 소요되고요. 상화로 상화내거리에서 진천 남내거리 방향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입니다. 크레인 관련 표지판 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 고속도로 살펴봅니다. 대구 포항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은 구름 많겠고,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10도 예상되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5도, 습도 8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하려면 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문제 외에도 과거 직원들이 땅 투기 사태에서 불거진 각종 규제부터 피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규제에 대한 LH와 정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해 내달 말까지 SPC의 실질적 구성을 끝낼 방침입니다. 네, 어떤 규제일까요? LH는 TK 신공항 SPC 참여 가능성을 살피고자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방안 속 조항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혁신 방안은 같은 해 LH 임직원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직후 공기업이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고자 LH의 부동산 개발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이관하거나 또 지역 수요에 맞게 수행해야 하는 도시, 지역 개발 업무 등은 민간이나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네. TK 신공항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TK 신공항을 지역 밀착형 사업 또는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면 규제에 따라서 참여가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1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TK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역 개발 사업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주체인데다 국가 기반 시설을 짓는 만큼 이건 국책 사업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LH는 기재부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 참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협의안을 만들어 대구시와 논의할 방침입니다. 절차대로면 SPC에 참여할 민간부문 사업적 모집 공고를 90일간 게시하고 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정식 구성은 빨라도 6월 말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 지역 원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20억 원대 이상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이 곧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대구 남구 일대에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25명 정도 임차인들이 반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는 주로 대학가에 본인과 본인 법인 명의로 건물 10채 이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20대나 30대 청년들이고 알려지지 않은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25명이나 피해를 봤는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전세 자금을 못 돌려준 게 아니라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건물 시세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이 허위로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건물들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와 있어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부동산 중개 앱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건물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매물이라고 게시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달 중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게 구제책이 없으면 청년들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올해부터 경찰이 치안 현장 일선을 책임지는 지구대에 기존보다 한 계급 높은 경정급을 대거 배치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정은 계급장에 무궁화 3개가 그려진 계급이고요. 주로 경찰서장을 지내는 계급인 총경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과장을, 시도경찰청에서는 계장을 맡습니다. 이달 있었던 대구경찰청 경정 전보인사에서는 대구 시내 31개 지구대장 자리 중에서 28곳에 경정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네, 경정급이 대거 배치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현재 경찰 직급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근속 기간을 채우면 경감까지는 자동 승진이 되다 보니 어느새 대구경찰 4명 중 1명이 경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구대의 경우 지구대장이나 순찰팀장 또 팀장 아래 보직자까지도 모두 경감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대장이 영이 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구대장으로 경정급이 배치되면서 관리 감독이나 내부 갈등 조정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네,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다음 달부터 대구 시내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가 기존보다 5만 원 더 인상됩니다. 이 유아학비는 국가 재원으로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5살 유아가 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20만 원을, 어린이집에 다니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5살 아동은 물론이고 3살과 4살 아동까지 5만 원 인상된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달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 자격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학기 시작인 3월 이전에 신청해야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평화시장에서 내실 있는 조그마한 시육점을 하고 있는 이태원입니다. 약 한 35년 정도 했고 정육했는지 한 40년 돼 갑니다. 2008년인가 그때 TV에서 헌혈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또 저희 집에 가니까 헌혈등도 막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하면 또 해볼까 했는데 나는 이 소 발굴 작업을 제가 직접 하니까 여기서 남는 돈을 다시 손님에게 환원시킨다는 의미에서 헌혈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헌혈증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또 그분들은 또 고기를 가져가는 그렇게 처음 하게 되었어요. 헌혈증은 1년에 한 350장에서 400장 가까이 오고 헌혈증을 가져가면서 백혈병 환자라든지 촌에서 농사 짓다가 이렇게 다치신 분, 간이식 한다고 가져가신 분들이 가지고 가서 많이 완쾌됐고 참 고맙다고 얘기해 줄 때가 가장 행복했고 또 어떤 분들은 헌혈증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이렇게 장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할 때 좀 속상했다는 거. 많은 분들이 헌혈 많이 하시고 그 자리에 헌혈증 기부해도 되고 또 헌혈증을 모아서 저희 집 와서 기증하고 고기 맛있게 드시고 또 가서 헌혈하시고 이렇게 술래잡기 같이 그랬으면 피부가 모자란다는 데서 조금 일조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화시장에 로고가 있습니다. 오이소, 보이소, 퍼뜩사이소. 네, 두레와 같은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평화시장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스튜디오에 배재훈 전 대구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재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이정현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구 이정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전국 25개 경선 선거구에 대해 2차 경선을 하고요. 내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대구에서 5개 지역구 후보가 가장 먼저 확정이 되는데 현역 의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선거구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국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하고요. 네. 내일 발표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달서병 지역이 좀 재밌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현진 전 대구시장과 김용판 의원의 현역 의원. 네. 하풀 지역이고요. 그런데 서구나 수성갑 같은 경우에는 김상훈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계신데 두 분 다 3선 이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감점이 15%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싱거운 선거가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이고요. 감점이 있지만. 네. 예. 수성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신이 정치인이 나타나셨는데 활동을 너무 짧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낮으셔서 여기도 좀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구 같은 경우가 조금 그래도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임병훈 구청장 경력이시죠. 그 의원과 노승건 국정농단 수사 검사를 하신 분,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이렇게 붙는데 1차에서 50%가 넘지 않으면 결국 결선 투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가 그나마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구의 관전 포인트를 좀 주셨고요. 네, 중구 남구 이제 합구 선거거든요. 네네. 제가 남구라서. 네. 그런데 관전 포인트가 임병환 지금 현역 의원님께서는 지난 남구청장을 3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인지도가 굉장히 많으신 편이시거든요. 지난 선거에서도 보궐선거였었는데 그때도 남구 표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결선 투표까지도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선이라서 뭐 감점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국민의힘당 경선 대부분이 현역이 감점이 있음에도 다 경선에서 이기는 분위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싱거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선 당원 투표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싱겁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역시나 현역 프리미엄이 좀 강세다라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구갑, 북구갑, 달서갑 이 세 곳은 아직 경선 여부조차 발표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국힘의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까? 대구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이 좀 남은 것 같고요. 또 동구갑, 북구갑, 달서갑은 저희 12개 지역구 안에서 예전부터 말이 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선을 할지 전략 공천을 할지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컷오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저희 당의 공천에 보면 컷오프를 발표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 명예를 좀 지켜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가급적으로 불출마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능은 킬러 분황이 없어졌는데 네. 국힘에는 킬러 분황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미 몇 년 동안 정치 쪽에서 관심을 보면서 제 예상이 이렇게 많이 틀린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대구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당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대부분 경선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남은 세 곳에 대해서도 쉽게 컷오프 될 것이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으세요.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근데 이 세 곳 자체가 사실은 뭐 치열한 곳도 있겠지만 또 후보 현역 의원 중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구 국민의힘당에서 고민 지점은 있을 것이다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지금처럼 약간 싱겁지만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저희 당의 시스템 공천을 보면서 민주당에 비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근데 수도권이나 저희가 험지라고 표현되는 이런 공천에 있어서는 100점에 저는 95점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세인 지역,
저희가 영남 TK로 만약 한정을 한다면요. 이런 지역까지 경선을 무미건조하게 진행한다면 세대 교체라든지 또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거 이룰 수가 없거든요. 대구 만약에 이번에 만약 양금희 의원님이 경선에서 뭐 지시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 12명 국회의원 중에 대구의 여성 국회의원은 한 분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수성을에 그 의원님이 만약 경선에 이긴다는 보장하에서 12명 중에 어떻게 한 명이나 두 명의 여성 의원이 나온다는 것은 네.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험지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점수가 낮은 네. 거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일단은 좀 짚어볼 만한 지역들이니까 약간 네, 세부적으로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컷오프 유무에 있어서 달서갑 어떻습니까? 달서갑은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요. 네.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2번이나 대구에서도 뵙고 서울에서도 네. 뵈셨거든요. 그런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정무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네. 유승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계라고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지금 재선 의원이신데요. 한 번 되시고 또 낙선하시고 다시 되셨어요. 네. 또 양금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당위원장이시거든요. 저희 당의 시당위원장이신데 그것도 상대가 정광삼 시민소통 비서관입니다. 아무래도 용산에서 내려오신 네. 약간 저격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하지만 그나마 대구에서 좀 킬러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도 네. 솔직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 분 다 경선을 하신다면 현역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구도 자체는 현역이냐 혹은 서울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냐의 싸움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 결과는 중앙이 경선한 곳은 현역이 대부분 이기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 네. 과연 좋은 경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민들의 선택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네. 있겠지만 현역 프리미엄이 너무 막강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쭉 그래왔죠. 네, 이 두 가지 점을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관전포인트는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방송국에서 동구울이 가깝거든요. 네. 가다 보면 거기 굉장히 붉어요 거리가. 네네. 가장 예비 후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선거구 조정도 안 됐잖아요. 선거구 조정이 29일 날 일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군위가 동구 을 지역으로 만약에 합쳐지면 이제 지역구 이름이 대구, 동구, 군위, 갑, 군위, 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후보가 많다는 것은 현직 의원에 대한 비토가 많다는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경쟁자들을 보면 전 동구청장님도 계시고요. 또 전 시의원도 계시고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또 만약에 이 동구 을 지역으로 군위가 붙으면 군위가 인구는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책임당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군위 지역에 어떤 군의분들이 어떤 분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이 판세가 많이 달라진다. 왜냐 그러면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책임당원 투표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사실 후보들이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임당원은 준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군의의 민심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향배에 따라서 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선거구가 29일에 처리가 될까요? 선거구 획정은 지금 네. 빨리 나야 됩니다. 이거는 아. 사실은 국회의원 모두가 조금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으세요. 뭐 선거법에서부터 선거구 획정이 네. 후보 등록하는 지금 시점까지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동구 을 경우는 후보가 민주당도 있지만 또 진보당도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어제 총선기획단에서 좀 제안을 해서 1대1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 단일화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한 상태거든요.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또 동구는 후보가 많았던 만큼 좀 재밌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 구도로 가게 된다면 저희가 또 좀 지켜볼 수 있는 격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격전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경산이에요. 네.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속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게 뭐 첫 용산 출신인가요? 이제 지금 TK는? 네. 한 분 더 단수 계십니다. 공천. 예. 그 국미을에 보면 네. 한 분 계신데 아직까지 거기는 경선인지 전략공천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전에도 잠깐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최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꼭 해야 되는 시기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지현 그 후보랑 윤두현 현 의원이 경선을 너무 치열하게 붙으면 결국 저희 경산 지역은 저희 당 후보가 필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당으로 봐서는 다행인 게 윤두현 현 의원께서 어제 불출마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지현 후보로서는 천만다행인데 저는 그래도 이번 이 경사는 사실 제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선거처럼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경산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최경환 전 부총리를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소속 후보가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서 또 동정론도 좀 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최 전 부총리가 그 당시에 일을 하실 때 경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거든요. 그걸 목도한 또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엄청 많이 해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된다. 그래도 조지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고 또 용산 출신이고 하니까 또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도 다음 선거에서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국민의힘당에 이전에 있었던 손수조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젊은 나이 때 경력으로서 나온다는 거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쉬운 점 하나는 똑같은 경우인 거죠. 이것도 사실은 뭐 현역과 비슷한 정도의 급이라고 부르잖아요. 급수가 너무 다른 상황에서 체급이 너무 다른 상황에서 붙는 상황이라서 되려 조지현 후보의 경우는 이번을 기회 삼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그게 더 좋은 방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유영하 변호사에서부터 최경환 부총리님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나온다는 게 과연 명예회복일까 혹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결국 생기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친명 불패라는 반발과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박범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게 또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공천이 계속 경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의회 저희 남구 의회에 있는데도 그 전화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경선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신기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좀 과표집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 공천 과정이 사실 국민들 눈에도 봤을 때는 과연 시스템이 맞나라고 의심이 들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으로 갔을 때 현역 프리미엄과 시스템 공천으로 갔을 때의 컷오프가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향후에 지금 선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공천이 다 정리가 된다면 지지율은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율 회복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공천을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당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귀틀막 공천이다. 이재명 대표가 길을 딱 막고 사천에 가까운 공천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그분의 의정 활동을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굉장히 합리적이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위 10%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에 들어가셨다 그러고 또 그분들이 동료 의원들한테 빵점을 받았다고, 그걸 당대표가 그런 기자분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 주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자괴감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더 말하면 재심 요구를 하셨는데요. 박용진 의원께서 그 당연 당국에 다 나와 있더라고 민주당에. 그런데 문자로 통보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기각되었다고. 그런 모습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을 지금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사지로 가라, 다른 지역구로 옮겨라. 이 말은 사실은 출마하지 말거나 아니면 이번 선거에 낙선해라,
뭐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뭐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지금 비판받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 자 김종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붙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보통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네. 일어났을 때 네. 그것들이 이슈가 돼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있는데 개혁신당은 이준석 신당 창당할 때 그런 효과를 보고 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고 난 뒤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되려 네. 조국 신당이 압도적으로 15% 가까이 지금 계속 지지율이 나온 걸 보면서 컨벤션 효과는 조국 신당에 가 있는 것 같고 김종인 효과가 그렇게 위력을 드러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김종인 매직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김종인 이제 공관위원장이 이준석이 TK 나가면 좋겠는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TK를 너무 좀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어디 네. 출마하시냐 이렇게 네네네. 질문을 하니까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 지역구 쇼핑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다른 예비후보들 한번 보시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아침 저녁으로 출근 인사 퇴근 인사 하고 계신데 정무적인 판단만 하고 계시는 이 예, 대구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라서 네. 이 개혁신당의 그 노선을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준석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약간 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이정현 단장, 배재훈 전 대구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에 눈이 내렸는데요. 도로가 아주 미끄럽고 가시거리도 짧다고 하니까 이 지역 지나실 때 반드시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